이렇게 이제 종목을 고르면 네. 또 고민이 바로 드는 고민이 네. 비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면 종잣돈이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네. 어떤 주식을 몇 프로로 이렇게 담으면 포트폴리오 하면 좋을지 이런 네. 것도 좀 가이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은 흔치 않은데요. 저는 제일 먼저 꼭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셨으면 좋은 거가 벤치마크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마크라는 건 대표 지수거든요. 네. 누군가 따라하는 지수가 네.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이게 증가가 업다운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위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급등할 수도 있지만 뭐 3,500, 600 가다가 2,000 초반까지 훅 떨어지는 거가 그러면 이게 증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가장 큰 역할은 조나 시르나 삼성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대표님이 학생 때나 네.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나 네. 지금 대표님일 때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였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스플릿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 스플릿해서 나누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일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역사는 삼성전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2위부터 10위까지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어요. 네, 뭐 네. 네이버가 들어오기도 하고 카카오가 들어오기도 하고 LG가 들어오기도 하고 네. 현대차가 들어오고 나서 하지만 그 밑에 기업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제외하고는 이름이 많이 바뀌고 회사가 쪼개지고 합했을 뿐이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시장은 약간의 고인물입니다. 그러네요. 이거 자체가 성장성이 앞으로 꾸준히 간다는 게 없어요. 왜? 삼성전자 워낙 1등이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한계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미국의 벤치마크는 S&P 500이 대표 지수인데요. S&P 500은 쉽게 해서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 자체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진화하고 계속 바뀝니다.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1위거든요. 네. 20년 전에도 그랬겠냐고요. 30년 전에도 그랬겠냐는 거죠. 20년, 30년, 40년 전에 보면 최근에 50년 동안에요. 가장 오랫동안 1위한 기업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IBM입니다.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 저 밑에 잘 보이지도 않죠. IBM도 지금 살아는 있지만 저 밑에 있거든요. 계속 변합니다. 최근 20년 동안에 5위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부침이 심해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힘이에요. 계속 1위 바뀌고 2위 바뀌고 3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힘 자체가 계속 끌어나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좋은 기업 위주로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주당 이익, S&P 500의 기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를 가장 왜 해야 되냐고 보면 한국 주식의 코스피의 주당 이익의 추이랑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코스피 지수만 들으셨죠. 코스피의 주당 이익을 보신 적이 없어요. 보통 분들은 코스피의 주당 이익과 코스피의 지수 흐름을 같이 보시고 반대로 미국의 S&P 500의 기업 이익과 S&P 500의 주가 흐름을 정확히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가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하시라고는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벤치마크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떨어지는데 미국은 S&P 500 벤치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웬만한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10년 동안 해서 S&P 500을 꾸준히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통계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아무리 저나 저희 장우석 부자장의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더라도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시면 감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딱 눈 딱 감고요. 2천만 원 있으면 물론 분할으로 사시겠지만 절반 정도는 일단은 S&P 500을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ETF 뭐 이런 식으로 네, 사는 거예요. S&P 500 ETF를 여러분 원하시는 몇 가지 있거든요. 절반은 그냥 S&P 500을 사시고 최소한 정 마음에 안 드시면 10%를 사시고 본인의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 달, 두 달 하지 마시고 6개월, 1년, 2년 정도, 3년에서 내가 꾸준히 S&P 500을 이겼다 그러면 지수를 할 필요 없죠. 본인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시면 되지. 그렇지만 S&P 500을 이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억지로라도 50% 정도는 S&P 500을 꾸준히 갖고 가시라. 이건 언제 사요?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네. S&P 500을 갖고 비교하시면 되겠죠. 다만 꾸준히 뭐 적립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유가 되겠고요. S&P 500을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주식 계좌에 50%는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50%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30%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비자. 누구나 다 네. 비자가 됐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플이면 애플 네. 그런 거에서 한 30%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충분히 알고요. 조건 큰 회사, 네, 큰 회사고 네, 네. 꾸준히 돈도 잘 버는 네. 기업들 그런 것들을 한 30% 채우시면 되겠고요. 그 실제로 걔네들이 비율이 30이 아니라 이 S&P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더 높겠죠.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지만 약간 종목의 성격이 있죠. 그러면 네, 네. 30% 정도 하면 나머지 20% 있잖아요. 네. 20%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원하고 여러분 진짜 찾으신 거 있죠?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아까 어떤 크록스 분들은 찾듯이 그런 아마 대부분이 아마 테슬라를 원하실 거예요. 네. 이 방송 보시면 테슬라도 한 10% 네. 사시고 나머지 10%에서는 진짜 테슬라 대대로 원하시니까 10% 사시고 나머지 10%를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심지어 지금 적자라고 하더라도 나쁜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네. 적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장기적으로 나만의 주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 거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 조금 위험한 주식 여기다 담아도 되겠네요. 20% 그렇죠. 안에다가 네. 바이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 바이오일 수도 있고 다만 아까 말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조건은 뭐냐면 저는 우습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으면 배우자 네. 아니 결혼하시고 애인이 있다 그러면 애인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3분이라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기업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3분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 3분 진짜 긴데. 에 3분. 몇 마디에 끝나잖아요. 네. 잘못된 분은 대부분이 누가 TV에 나와서 누가 좋다더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해만 한 거죠. 확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 가진 거죠. 아 이거 너무 명확한데요. 네. S&P 절반하고 30% 이거 하고 20%하고. 네. 저 딱 이렇게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근데 대표님도 제가 보기에 S&P업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90%가 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안 믿죠. 안 해보시면 안 믿거든요. 일반은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주워 듣는 게 많잖아요.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야. 네네. 그 주변에 저자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니까 와. 근데 되게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누가 뭐 어디 센터장님 알려주셔서 샀다가 네. 좀 이렇게 잘 네. 벌고 이런 게 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S&P 500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길 수 있죠. 요 20%로 내가 한 달, 두 달, 3개월은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한 3년 보면 제가 보면 못 이긴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 지나고 나면 적립수로 투자를 하는데 S&P 500의 지수를 투자를 꾸준히 해주는 거가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네, 네. 제가 저거 이런 내용은 여러 번 실례를 들어서 네. 실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S&P 500은 최근 한 90년 동안에요. 거의 뭐 단기로 보면 7, 8% 떨어진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10% 정도 이나 연 10% 정도 났어요. 그러면 뭐 배당 빼고 다 골치 아프니까 7% 정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꿈에 금액 자체의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보면 100만 달러 정도 현금이 있으면 상당히 여유 있다는 얘기를 꽤 한단 말이죠. 100만 달러 굳이 무슨 12억, 13억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0만 달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보통 아무리 조기 퇴직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한 65살 정도까지 일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65살 정도에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는 언제 주식을 시작하면 좋겠냐는 거죠. 월 얼마큼 내냐는 좋은 거잖아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엑셀로 계산하면 계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물론 검증하셔도 되겠지만 대충 비슷하게 제가 알거든요. 한 살 때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여러분들 조카가 네. 누가 손주가 태어났어요. 처음에 해줄 수 있잖아요. 매달 한 60달러 정도, 60에서 70달러 정도를 매달 7만 원 뭐 이런 거. 네, 그 정도 해주시면 그 대상자가 65살 되면 한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살까지는 부모가 해주고. 부모가 해주고 21살부터는 네가 해라고 나중에. 근데 그거를 10살 때 시작하잖아요. 네. 10살 때 시작하면 100달러씩 내야 됩니다. 매달. 늦게 시작할수록 그게 올라가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한 30살 정도 시작하면 얼추 한 3,400불 내야 될 겁니다. 3,400불 내야 되고요. 네. 그게 한 50세 시작하면 거의 한 3,000불 내야 돼요. 네. 3,000불. 그래서 그게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성과를 믿으시면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한 주를 언제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날 한 주를 시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꾸준히 그걸 정리주로 S&P 500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그냥 엑셀을 금방 계산하실 것 같아요. 네.